네, 이슈 MP8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치권 현안 알아보는 정치 밑줄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답답한 정치권 얘기 시원하게 정리해 주시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 두 번째 TV 토론 있었습니다. 먼저 총평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첫 번째 토론보다는 훨씬 더 뜨거웠죠. 뜨겁다. 그러니까 후보들 간에 이제 물고 물리는 어떤 설전, 예. 혹은 이제 네거티브 이런 걸로 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뭔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재밌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예. 근데 좀 아쉬운 대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 들어서 초반에는 이제 윤심 경쟁 예. 가지고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이번에는 이제 서로 간에 네거티브 전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김기현 후보 그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예.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모든 후보들이 파상 공세를 펼쳤고, 예. 또 그에 맞서서 예. 김기현 후보는 이제 양강으로 분류되는 예.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을 문제 삼으면서 예. 네거티브 전이 펼쳐졌는데, 예. 뭐 지금 민생이라든지 또 이 경제라든지 혹은 내년 총선에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당이 승리할 건가, 근데 그에 대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차별화된 구상을 가지고 좀 포지티브하게 경쟁하는 모습이 없는 것은 다소 아쉬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토론회를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득실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본인 그 소유하고 있는 땅과 관련된 의혹이 크게 불거지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당대표 선거의 메인 이슈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예. 그런 면에서 김기현 후보로서는 조금 손실이 많은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첫 번째 TV 토론은 뭐 형식에 치우치면서 뭐 잔재미 이런 거였다면, 두 번째 토론부터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뭐 서로 치고받기 하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런 총평으로 들리는데요. 어제 토론으로 김기현 후보 울산 땅 의혹 해결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저는 뭐 이번 당대표 선거 끝까지 예. 이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김기현 후보는 그 땅의 취득 시점과 예. 정치를 시작한 시점의 차이가 있고, 예. 그리고 그 땅이 뭐 맹지였던 땅인데 지금도 뭐 상수원 보호구역에 인접해 있어서 예. 땅값이 무슨 1,800배 올렸다 이런 것은 허무맹랑한 허위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물론 이제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 과연 김기현 대표가 KTX역 인근의 도로 기존 노선을 예. 변경해서 예. 김기현 후보 땅이 인접한 곳으로 예. 도로가 나도록 무슨 위력을 행사했는지 알 길이 없죠. 예. 그러나 어제 이제 천하람 후보나 몇몇 분들이 예.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 취득 원가는 얼마였고 예.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고, 예. 그리고 이 시세는 얼마냐, 예. 95% 할인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매도 호가를 얼마로 보시냐, 예. 이런 거에서 답을 못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명이 좀 불충분하다, 예. 이렇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잘 몰랐던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에 뭐 일부 쟁점화됐다고 하는데, 예. 김기현 후보가 뭐 시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신 분인데, 어디에서요? 울산에서 시장도 하셨고 울산에서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황교안 후보가 그 이슈를 꺼내 들면서 예. 어떻게 보면 쟁점화하는 데 일정하게 성공했고, 예. 황교안 후보가 그로 인해서 약간 토론회의 주도권을 갖는 듯한 예. 모습을 비친 게 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득점 포인트가 황교안 후보에겐 좀 될 것 같고, 예. 김기현 후보가 이걸 이제 당선관위에다가 뭐 진상조사를 해서 더 이상 예. 네거티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데, 당선관위가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예. 수사권을 예. 갖고 예. 있는 예. 것도 아닌데. 그런 면에서 남은 TV 토론 두 차례가 남았는데 마찬가지 형태의 공방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국회의원도 울산에서 했고,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시장도 거기서 했고, 그랬는데 또 울산에 또 땅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땅을 취득한 시점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제 정치에 진출해서 뭔가 이제 도시계획이나 예.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땅을 취득했다. 예. 이렇게 보기에는 시점상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면이 있어요. 예. 그 해명은 뭐 설득력이 없지 않은데, 예.
근데 어쨌든 그 본인이 소유했던 예. 임야 예. 맹지 인근으로 도로가 났고 예. 그로 인해서 많은 시세 차익이 났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 그럼 도대체 얼마나 시세 차익이 난 거냐. 가뜩이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예. 굉장히 예민한데 예. 근데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충분한 해명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뭐 그 뜨거워지다 보니까 당 선관위에서 뭐 비방자제 요청도 나오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뭐 전당대회 후유증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비단 그 지금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의혹 관련된 네거티브로 인해서만이 아니고 예. 이미 이번 전당대회는 시작할 때부터 이른바 이제 윤심 또 윤핵관 이렇게 당내에 편을 가르고 어떻게 보면 윤심이 어디 있느냐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후유증을 예고한 전당대회였죠. 예. 예. 완전. 그래서 과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당이 하나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예. 잠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예. 일종의 이제 2차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 예. 지금 전개되는 양상으로 보면 전당대회 끝나고 깔끔하게 이게 당이 다 그 단합하는 그런 예. 모습으로 가긴 좀 어려워 보인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TV 토론을 통해서 황교안 후보가 좀 선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황교안 후보의 지지 세력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지지 세력이 이렇게 그 교집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무슨 변수가 되거나 이런 예상을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확고한 지지 기반은 좀 다르긴 하죠. 예. 황교안 후보는 당내에 조금 더 보수 색채가 강한 그렇죠. 예. 특히 뭐 이제 그 얼마 전에 유튜버들 예. 보수 유튜버들이 최고위원 출마했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당 주류에 반발하면서 예. 그 반사 이익을 황교안 후보가 조금 얻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코어 지지층은 다르긴 한데 예. 서로 간에 어쨌든 그 표가 아쉬운 거죠. 예.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추격을 하려면 예. 김기현 후보 쪽에 가 있는 그런 예. 표를 좀 가져와야 되고 예. 김기현 후보도 마찬가지로 예. 황교안 후보 쪽의 지지세를 좀 흐트러뜨려야 예. 1차 과반으로 끝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두 분 사이의 긴장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예.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는 그에 비해서 조금 기반이 다릅니다. 예. 천하람 후보는 워낙 색깔이 뚜렷한 예. 비윤 색채가 강하고 예. 또 세대로 보면 2030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중도 지향적인 근데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는 그 두 후보하고는 황교안 후보가 별로 지지 기반이 겹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별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데 예.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일정하게 교집합이 있는 예. 김기현, 황교안 더군다나 이제 후발주자고 추격하는 예. 그런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 좀 공세를 거세게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천하람 후보 돌풍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한 지지세 상승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뭐 천하람 후보 측 주장이긴 합니다만 예. 조금 있으면 안철수 후보하고 이른바 이제 실버 크로스가 일어날 거다. 예.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근접한 그런 예.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이게 확고하게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젖히고 예. 2위로 올라섰다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고요. 다만 추세가 예.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포지션을 좀 잃고 예. 이게 뭔가 좀 뭐랄까요 스텝이 좀 엉키는 듯한 예.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서 예. 천하람 후보는 어쨌든 일관되게 예. 그런 당내 개혁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예. 상승 중이기 때문에 예. 지금 추세로 계속된다면 천하람 후보 측이 주장하는 뭐 실버 크로스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아 그러면은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천 후보가 결선 투표 갈 수도 있다. 저는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초반만 하더라도 예. 김기현, 안철수 양강이 확고해 보였는데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예.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 안철수 후보가 그걸 수용했잖아요. 예. 그걸 수용한 대로 자기 메시지와 포지션을 잃었어요. 예. 그 뒤로 이제 김기현 후보를 상대로 한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서 주로 네거티브에 치중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안철수 후보한테 별로 득이 안 될 것 같고 예. 상대적으로 대통령실이 유승민, 나경원 이렇게 제압하면서 예. 그에 반발했던 당내 표심이 안철수 후보로 쏠렸었는데 예. 그게 천하람 후보 쪽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에 반해서 전당대회 이제 중반을 넘어가니까 대세 추종적인 예. 그런 성향의
당원들의 표심은 김기현 후보로 쏠리고 예. 양쪽으로 원심력이 지금 형성되면서 예. 안철수 후보가 전략적으로 조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이제 양강이 아니라 이제 삼강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저도 한번 고민을 봐야겠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해 볼게요. 네네. 체포동의안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뭐 서류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뭐 24일에 본회의 보고하고 27일에 이제 표결 처리가 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부결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지금까지 기류가 어쨌든 검찰의 그 구속영장 청구 사유나 예. 또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태도 예.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아니냐. 그에 반해서 이렇다 할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뭐 정적제고 정치보복 수사다라는 프레임이 당내에서 조금 더 이제 동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민주당이 뭐 대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 갑자기 당 대표가 뭐 구속이 되거나 예. 이러면 발이 묶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당 내에 자칫 이제 방탄 프레임에 우리가 갇힐 수도 있다. 예. 다음 총선에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예.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부결 이외에 뭐 예. 다른 결론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체포동의 그러니까 그 영장 청구 얘기가 나오자마자 언론을 통해서 그 민주당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오던데 그러면 그건 뭐 일부의 목소리로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침묵하는 다수가 있습니다. 예. 침묵하는 다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민주당 안팎의 대체적인 기류를 봤을 때 예. 이대로 사법 리스크가 심화되고 예. 또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예. 검찰이 계속 이제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해서 예. 당 대표가 계속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포결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예. 그때 가서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예. 지금까지 수사 상황에서 이번에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예. 선뜻 국회가 동의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예. 이런 의견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당 의원들한테 구속영장이 이렇게 첨부된 문자 메시지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걸 봐서 이건 좀 이 대표가 좀 불안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그건 아닌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당내에 의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의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 이제 뭐 당 대표기 때문에 예. 책임 있게 답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메시지를 낸 것 같고 예. 통상 그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예. 본인들이 의원들한테 일종의 이제 뭐 소명서를 내거나 예. 또 본회의장에 신상 발언을 하거나 늘 있는 일이거든요. 예. 뭐 그런 차원에서 그 서신을 친전을 보내는 일환으로 예.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소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저기 체포동의안 국회 오면은 뭐 법무부 장관도 나온다면서요? 그건 제안 설명이고요. 아 제안 설명이요. 그러니까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 그 체포동의안 관련된 그 제안 설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예. 아니 일대면 그 체포동의안에 그 써 있지 않은 예. 그런 내용까지 구체적인 증거와 관련돼서 뭐 녹음된 소리를 들어봤더니 돈 세는 소리가 들렸다. 뭐 부스럭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렸다. 예. 근데 통상은 국회에서 법무부 예. 장관이 제안 설명 굉장히 간략하게 하거든요. 예. 그 이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게 보통 이제 그렇게, 예.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 지금 뭐 그 법무부 장관께서 의욕 과잉인지 예. 뭐 자기 정치를 하는 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반발표를 더 가져왔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예. 이번에도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처럼 예. 이게 통상의 제안 설명과는 다른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예. 그런 제안 설명을 한다면 그 또한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래 의원 때는 또 한동훈 장관이었던 네. 거고요. 네.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이었고 네네네.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 그 체포영장 통과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려다 보면 예. 법무부 장관이 통상의 제안 설명과는 다른
예. 좀 더 상세한 증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야당 분위기로 봤을 때 오히려 그런 건 역효과날 가능성이 높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십니다. 민주당 이번 그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요런 점은 주목해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박의원님 어떤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결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것도 예. 하나 관측 포인트고요.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이 161표가 나왔습니다. 예. 민주당이 169명의 의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친야 무소속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의원들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예. 합치면은 뭐 한 176명 정도 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중에 이제 얼마나 부결이 나올 건가 예.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예. 국민의힘에서도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이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 예. 방탄 프레임에 민주당을 묶어 놓으려면 예. 이번에 이게 이 그 가결이 되는 것보다는 예. 부결이 되는 게 낫기 때문에 예. 의도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저는 예. 뭐 그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이제 그런 게 나타날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보면 이제 이번에 끝날 일이 아니어서 예. 앞으로가 어떻게 되겠는가 예.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그 체포영장 사유에 구속영장 사유에 보면 그동안에 논란이 컸던 428억 예. 이른바 대장동 저수지 예. 관련된 사후수뢰죄 혐의는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정진상 김용 씨가 받았다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이것도 빠졌어요. 예. 아마 아마 추후에 구속영장을 이것까지 포함해서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살펴봤습니다.